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뭐랄까요, 스튜디오라고 말하기엔 참 쑥스러운데 어쨌든 제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은 좀 작은데 저는 조명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조명들인데 굉장히 촬영을 해보면은 신뢰가 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무 커가지고 밖으로 들고 나가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큰 조명도 자주 사용하지만 스피드 라이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쪽에 보시면 오늘 제가 스피드 라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꽤 많이 꺼내놨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스피드 라이트는 유쾌한 생각에서 나온 TT560이라는 스피드 라이트입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뚜껑을 열어서 꺼내봅시다. 어이쿠, 뭔가가 잔뜩 쏟아져 나왔군요. 요런 파우치 안에 스피드라이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들어있군요. 이건 뭘까요? 사용자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한쪽은 잉글리시로 되어 있고 반대면은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중국어를 보니까 굉장히 반갑군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했었는데요. 지금 중국어 할 줄 아는 건 욕밖에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랑 싸워도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마운데요, 고등학교 때 중국어 선생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스피드라이트를 세울 수 있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여주시면 바닥에 스피드라이트 이렇게 세워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라이트 스탠드의 아래쪽을 보면은 4분의 1인치 소켓이 있어서요, 삼각대라든가 아니면 조명 스탠드에 스피드라이트를 세워둘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옆쪽으로 잘 싸서 집어넣고요. 들어가! 스피드라이트의 외형을 살펴보면은 어때요? 꽤 괜찮죠? 비싸 보이고요. 보이는 것과 달리 얘 하나에 8만원입니다. 제가 좀 더 비싼 스피드라이트들을 꺼내놔봤는데요. 제가 요거를 38만원인가 36만원인가 구입을 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40만원 좀 넘게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만원이라면 요런 거 한 5개 사고도 돈이 좀 남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 스피드라이트는 캐논의 580EX라는 기종입니다. 지금은 이 후속 모델 580EX2가 나왔고요.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580EX보다는 살짝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니콘도 SB800이라는 모델인데 지금은 이거 후속 SB900이 있습니다. 그래서 SB800하고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한 SB900이란 기종하고 얘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지 싶어요. 이 스피드라이트 디자인을 보시면요, 앞쪽에는 발광부가 있고요. 발광부 위쪽으로 이렇게 꺼내면 와이드 패널이라는 게 들어있죠. 그리고 아이캐치 리플렉터도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달린 거는 보통 비싼 스피드라이트에서는 포커스를 잡기 위한 보조광이 달려있는데 얘는 여기에 광동조 센서가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면 뭔가 고무 커버가 있는데 이걸 까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차후에는 여기에 무슨 뭐 USB라든가 뭔가 달리겠죠. 그리고 이 스피드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헤드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는 90도, 왼쪽으로는 180도, 위로는 사실 90도까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바운스 촬영하는데 굉장히 편안한 스피드라이트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뒤쪽인데요. 가격이 좀 높은 고가의 스피드라이트를 보면 뒤쪽에 이제 그 액정 화면이 달려가지고 각종 정보가 나오죠. 그런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워낙 저렴한 물건이다 보니까 뒤에 그냥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보면 이렇게 패널에 전원이 들어오고요. 제일 왼쪽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광량을 조정하는 버튼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광량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한 칸 움직일 때마다 한 스텝씩 움직이게 됩니다. 풀 발광에서부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발광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옆에 보시면 모드라고 있죠. 이 모드는 M모드, 수동으로 광량을 조정하는 메뉴가 있고요. 한번 눌러보면 S1, 싱크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싱크로로 그러니까 광동조 할 때 다른 스피드 라이트들이 빵 하고 터지면 얘도 같이 따라서 동시에 발광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S2로 오시면요. S2는 뭐냐면은 TTL 그 자동으로 촬영해주는 스피드 라이트들은 두 번씩 발광을 해요. 예비 발광을 한 번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 발광을 하게 되는데 한 번 터졌을 때는 발광을 안 하고 두 번째 터졌을 때 같이 동조가 되는 기능이 S2예요. 다시 한번 누르면 M모드로 돌아오고요. 그 옆에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는 말 그대로 터지나 안 터지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발광을 하게 되고요. 그 옆에 파워, 전원에 불이 들어왔죠. 불이 들어왔을 때 발광이 준비가 됐다는 거죠.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기가 별로 없다거나 그러면 얘가 불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기능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과열 방지 센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풀 발광을 한 상태로 20번 정도 발광을 하게 되면은 얘가 과열 방지 회로가 작동을 하면서 바로 그 발광할 수 없도록 열을 식혀줄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그런 기능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배터리를 수납하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배터리가 들어있는 공간들. 그래서 AA 사이즈 건전지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카메라의 액세서리 슈에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가 있습니다. 보통 좀 고가의 스피드 라이트들을 보시면은 여기 그 TTL 접점들이 몇 개씩 달려 있는데 이 녀석은 수동식 스피드 라이트라서 하나만 있습니다. 두껍게 달려 있어가지고 신뢰성이 가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카메라에 스피드 라이트를 장착해서 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메라를 쓸까? 갈등이 되네. 자, 일반적인 카메라에는 그냥 장착을 하시고 빛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라이트가 준비가 되면 전원을 켜주시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수동식 스피드라이트를 쓰실 때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세팅법이 있는데 가장 이제 표준적인 거, 편안한 것부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M모드로 맞춰주시고요.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 좋군요. 조리개는 원하는 대로. 저는 한 5.6 정도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ISO는 200 정도. 잘 맞았군요. 그리고 나서 뭘 찍어볼까요? 별로 뭐 적당한 게 없으니까 우리 이 녀석을 한번 데리고 와보자. 자, 어이쿠, 안녕하세요. 자세가 딱 나오죠?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광량은 원하는 대로 한 3번째 칸 정도 제가 놨는데요. 3번째 칸 정도에 이 녀석을 놔주고 그리고 바인더에 들어오도록 한 장을 좀 살짝 옆으로 바인더에 잘 들어오도록 포커스를 잡아주고요. 한 장 촬영을 했습니다. 자, 촬영을 해봤더니 어떤 사진이 나왔냐면은 살짝 어두운 사진이 나왔습니다. 요 정도의 광량이라면 2칸 정도 올리면은 적정 광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2칸 정도 위로 올리고요. 어두우면 광량을 올리고 너무 밝으면 광량을 내리면 되겠죠. 상당히 간단해요. 그래서 올린 상태로 포커스를 잡고요. 다시 촬영. 이 정도 되니까 어때요? 피사체가 적정한 광량을 확보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직광으로 촬영하실 수도 있고요. 얘의 큰 장점은 이렇게 바운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바운스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바운스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직광으로 촬영하는 것보다 일단 플래시가 가야 되는 불빛이 천정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러스로 한 칸 정도 더 올려보고요. 좀 전 촬영했던 거에서. 그리고 다시 여유롭게 피사체 포커스를 맞춰놓고 너무 좁아. 조금만 더 뒤로 가서
오케이. 그래서 피사체 포커스를 잡고 좋습니다. 그리고 뷰를 잡아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많이 어둡네요, 이 사진은. 자, 그러니까 많이 올려보고요. 그리고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찍으니까 조금 어둡습니다. 그러면 또 올려서 내가 원하는 밝기가 나오도록 맞춰주고, 적정 밝기인데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최고 광량까지 지금 제가 올렸거든요. 여기서 더 올리려면 조리개를 살짝 열어줍니다. 제가 아까 조리개 숫자를 5.6에다 맞춰 놨었죠. 그거를 3.5 정도, 3.5까지 맞춰주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촬영. 오케이. 굉장히 밝게 나왔군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보고, 어두워지면 광량을 올리고, 너무 밝게 나왔으면 광량을 내려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카메라에 장착을 해서 촬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들이 있죠. 뭐냐면 이 기본적인 구성품에 들어있던 스탠드를 이용해 가지고 카메라 아래에 끼워줍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장착을 해주고요. 전원을 켜고 모드에서 S1 이걸 이용해 가지고 광량은 이 정도, 이렇게 하나를 놔주고요. 그리고 또 다른 560을 이용해 가지고 가격이 저렴해서 2개를 샀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는 대로 한 5개 정도 더 구입해서 럭키 7 아닐까요? 7개 정도 사용을 해보려고요. 예. 얘를 다시 여기다가 나 이거 저 스피드라이트 왜 띈 거지? 그냥 갈걸. 좋습니다. 아까 촬영했던 대로 다시 조리개는 5.6으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바운스로 바운스로 했을 때 이거 최대 발광을 해도 충분한 광량이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저쪽 스피드라이트와 이쪽 스피드라이트 2개를 동시에 써가지고 하나보단 2개가 강하겠죠. 강하게 빛을 줘가지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좀 멀리서 찍었으니까 가까이서,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잡아주고, 오케이. 셔터를 눌러서 이 스피드라이트와 저 스피드라이트가 같이 발광을 하도록 제가 촬영을 했어요. 만약에 저 스피드라이트를 꺼볼게요. 얘가 없는 상태로 이 세팅은 그대로 두고 촬영을 했다. 그럼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요, 조금 전하고는 다른 이미지에 촬영이 되어버렸죠. 앞에 이미지는 반대쪽에서도 빛이 왔는데, 이번에 촬영한 이미지는 한쪽에서밖에 안 왔죠. 제가 발광한 뒤쪽 이미지만. 그래서 배경이 조금 밝아졌다, 배경이 어두워지는 효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촬영하실 때는 S1 모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DSLR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NEX5입니다. 이 녀석으로 촬영을 해보면요, 무작정 셔터를 누르게 되면 어때요? 2번 터졌죠? 스피드라이트가 2번 터지게 되면은 일반적인 광동조하는 스피드라이트에서는 동조가 되지 않습니다. 얘를 전원을 다시 켜주고요, 모드를 S2로 바꿔주고 적정 광량에 세팅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거로 촬영을 해보면, 보셨어요? 적정하게 싱크가 돼버렸죠? 저거를 싱크 안 되도록 다시 해서 꺼주고 비교 촬영을 해볼게요. 자, 보조 스피드라이트가 없이 얘만 촬영을 하니까 어때요? 2장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한 장은 배경도 밝고 앞에 피사체에도 빛이 가고, 왜냐하면 스피드라이트 2개가 같이 발광을 해주니까 2개의 스피드라이트 쓸 수 있는데 TT560이 없다면 이거 하나로만 촬영하게 되니까 이쪽에서 들어간 빛만 나오겠죠. 참 여러모로 저렴한 애가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스피드라이트를 쓰기 시작한 게 거진 10년 정도 됐어요. 스피드라이트를 처음 쓸 때는 왠지 카메라를 샀는데 요거밖에 없으면 좀 조그맣기도 하고
그리 이제 멋있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스피드라이트를 이렇게 장착을 하니까 어때요? 카메라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아, 이게 뭔가가 있어야 사진 찍는 사람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피드라이트를 장착하고 다녔었는데 장착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쓰다 보니까 익숙하니까 사진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동화된 스피드라이트를 많이 쓰시다 보면은 스피드라이트 쓰는 기술, 스킬이라고 말하죠. 많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동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자동으로 굉장히 잘 찍어주니까요. 그런데 수동으로 스피드라이트 쓰시게 되면은 자동이 만들어주지 못하는 영역,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있습니다. 그건 차차 제가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영역들까지 발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TT56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렴한 게 아니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본적인 기능밖에 없지만 그 기본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촬영자가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스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